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취업이나 이직 혹은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제가 약간의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디까지나 이 조언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먼저 이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취업이나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관련 직종으로 나중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현재 어떻게 진학을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주세요. 사실 상황에 따라 너무나도 다른데 먼저 요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취업이나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뉴스 기사를 보시고 앞으로 유명하거나 높은 연봉을 받으면 저라도 관심이 있고 도전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먼저 이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가자 이거죠. 자,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 이거는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기업은 최근에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대한 인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즉 뭐냐면 기업들이 데이터를 막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왔었어요.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핸들링을 하거나 뭔가 분석을 하거나 엔지니어링을 하거나 알고리즘을 세우거나 이런 인재가 별로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귀한 인재니까 더 높은 연봉을 주고 데려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발을 들이면 높은 연봉을 받고 대우받으면서 기업에 취업을 할 수가 있느냐 혹은 이직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별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기업의 수요에 걸맞는 인재가 먼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몇몇 교육업체나 사실은 몇몇 업체에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죠. 특히 부트캠프 같은 데서 이걸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요. 높은 연봉을 받고 대우받으면서 갈 수가 있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이 부트캠프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여러분들이 좋은 포트폴리오나 좋은 자질을 갖추게 되면은 당연히 대우받으면서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즉 높은 연봉을 기업에서 주려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그에 맞는 인재가 되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경쟁에서 조금이나마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실력을 쌓으려면 절대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그에 맞는 스펙도 쌓아야 되고 포트폴리오도 있어야 되고 논문도 많이 읽어야 되고 굉장히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취업이나 이직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거죠. 즉 원래는 4년이나 5년이나 몇 년이 걸려야지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할 텐데, 일단은 우리가 기업에 취업이나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 단기간 안에 좀 그러한 스펙들이나 그런 포트폴리오들을 전략적으로 쌓을 수가 있는지, 혹은 내가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착착착착 해서 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준비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죠. 애널리스트로 나와 있긴 한데,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사실 CDS나 데이터 애널리스트,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 이렇게 크게 저는 4가지 직종을 보고 있어요. 기업에서 이제 뽑으려고 하는 인재들도 크게 보면은 요 4가지 직종인데요. 요 CDS나 데이터 애널리스트 분야는 제가 다음에 시간이 좀 더 여유롭게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엔지니어 요 2가지 직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를 좀 통틀어서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를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요건 엄밀히 따지면은 쉽게 예를 들면은 전문 셰프와 백종원 선생님과 같은 이렇게 2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좀 비유를 들여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이거나 아니면 통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읽고 쓰는 것이 재밌다, 연구가 재밌다, 코드 수준이 높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이나 연구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즐겨 읽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많이들 가시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만들고,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은 엔진을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 분들을 제가 전문 셰프에 좀 비유를 든 이유는, 셰프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죠. 재료에 대한 이해도 뛰어나시고, 뭐 A 재료와 B 재료를 조합했을 때 뭐 환상적인 맛이 난다, 이런 공식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공식들은 다 연구실에서 이제 습득을 하거나 아니면 논문을 많이 읽으셔서 내재화되어 있으신 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엔지니어는 제가 백종원 선생님께 좀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가 요리사라고 하면은 반드시 셰프만 요리사는 아니잖아요. 집에서 요리를 잘하는 우리 엄마도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뭐 일요일날 짜파게티 끓이면 짜파게티 요리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즉,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홈쿠킹을 잘 하시는 분들도 요리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엔지니어가 저는 마치 요리사 같아요. 즉 뭐냐면, 내가 알고리즘, 레시피를 처음부터 다 개발을 하는 건 아니에요. 레시피 개발은 보통 이제 셰프분들이 많이 하시겠죠. 하지만 그 레시피를 보고서 내가 레시피대로 요리를 하면 요리가 맛있게 나오는 사람들, 정말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데이터 엔지니어와 같다라고 저는 좀 묘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코드 백그라운드, 일단 보시면은 레시피대로 우리가 요리를 잘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레시피에 해당하는 게 여기 사이언티스트가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라면, 그 알고리즘을 보고 논문을 읽고 내가 그거를 코드로 ом기는 게 좀 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엔지니어에 걸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PI 문서를 읽고 쓰는 것이 재밌다, 즉 이제 코딩을 하는 것이 재밌는 분들은 좀 데이터 엔지니어에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개발을 잘하거나 코드 수준은 사이언티스트보다는 더 높아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전 프로젝트 경험이나 캐글에 대한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선을 딱 그어서 봤을 때 사이언티스트 하면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나죠.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학원 진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코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사실 코딩 테스트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이언티스트는 석박사 학위가 요구가 되고요. 유명한 논문 최소 30편 이상은 완벽히 이해하고 구현이 가능해야 된다. 사실 이 최소 30편이라는 것은 정말 최소고요. 사실 더 많은 논문을 보시게 되겠죠. 그리고 뭐 R도 다루시게 될 거고, 스태츠 모델, 사이파이, 파이토치 등을 추천을 드리고요. 엔지니어를 꿈꾸시는 분들은 프로젝트 경험이 좀 많으시면 좋고요. 레퍼런스도 많으시면 좋고, 그리고 정말 제가 강조드린 건데, 깃허브에다가 포트폴리오를 차곡차곡 많이 쌓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이나 뭐 회사에 지원을 할 때, 요즘에는 무슨 이력서에다가 워드 문서에다 이렇게 내가 프로젝트 뭐 했으면 이렇게 때려 넣는 게 아니라, 깃허브에 내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나 내가 개별적으로 했던 프로젝트들을 그냥 URL을 던져버리는 수준으로, 그 수준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이제 코딩 알고리즘 테스트 물론 볼 수가 있고요. 파이썬, 판다스, 사이킨런, 텐서플로우, 파이토치는 편하게 사용하실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깃허브는 뭐 요즘 기업에서 거의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리눅스나 도커 시스템, 그 다음에 DB, 데이터를 다루는 직군이기 때문에 DB 잘 다룰 줄 아는지 요것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 기업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유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바이오 쪽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싶다. 그럼 바이오 쪽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훨씬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내가 취업을 정말 하고 싶어요. 내가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이 정말 넓고 넓은 분야에 다 배우고 나서는 취업이나 이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 도메인을 정하고 집중해서 파고들자.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정하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보안이나 자율주행 쪽도 있을 수가 있고요. 텍스트라고 하면 자연어 처리, 기계 번역, 음성 인식, 글자 인식, 뭐 시퀀스, 레코멘데이션 굉장히 방대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전부 다 잘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고르겠다 이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기업 혹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특정 분야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이쪽 분야의 스터디를 참여하시거나 이쪽 부분의 논문, 유명한 논문들 있죠. 혹은 강의를 집중적으로 들으셔서 한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마스터를 하겠다. 이런 각오로 가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많은 실전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해요.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 전문가들,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관련 강의나 혹은 멘토링 세션들을 들어보시면 사실 데이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데이터는 실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내가 배웠던 그런 이론적인 지식들이 기업에 가거나 프로젝트를 갔을 때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전에 취업하기 전에 많은 프로젝트 경험이나 혹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캐글에서 그런 간접 경험들을 많이 쌓아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가거나 아니면은 실제 취업을 하고 나서도 기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할 때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실전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실전 경험을 쌓으려면 취업을 일단 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 혹은 처음 이직을 하시려는 분들은 관련 경험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바로 해커톤이나 아니면 스터디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캐글 그 다음에 오픈소스에 기여해보는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캐글은 워낙 유명한 플랫폼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특히 스터디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터디에 취업 경험이 없는 그런 스터디를 들어가시는 것보다 다양한 직군에서 현재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속해 있는 스터디에 들어가시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께 의견도 받을 수 있고 멘토링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이렇더라라는 경험담을 미리 들으실 수 있어서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전부 다 입문자들로만 이루어진 스터디보다는 내가 조금 못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현업자가 속해 있는 스터디에 들어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캐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캐글은 단순히 이제 대회 참여 목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공모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캐글은 공모전이 아니죠. 캐글 같은 경우에는 점수로 평가받는 순위 시스템이긴 한데 여기서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코드 공유와 디스커션, 아이디어 공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회를 보시게 되면은 이 대회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자신이 분석한 그런 결과물 혹은 접근법들을 이렇게 커널이라고 하죠. 노트북을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잡고 보트가 많이 받은 지금 한리스로 구분이 돼서 그런데 모스트보트로 정렬을 하신 다음에 그런 캐글 커널들을 여러분들이 클론 코딩을 하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캐글에 딱 입문을 하자마자 상위권에 딱 랭킹을 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렇지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도전해 보시는 건 좋지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입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공유된 노트북을 보고 내가 그걸 따라치면서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나는 하나 혹은 2개 이렇게 계속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쑥쑥 상승을 하실 겁니다.